예, 반갑습니다. 어제 이 낚시 여파 때문에 그런가 오늘 꼼짝하기 싫은 하루입니다. 그래도 뭐 한 프로 올려야 되니까 이 동네를 산빠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계속하면 식상하고 재미없으니까 오늘로 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뭐 한 개만 계속 틀어서 썰어 싸면은 뭐 좋아할 사람 없지요. 제가 일기를 계속 지금 올리면서 내가 한결같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일기를 써라. 일기를 써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기를 계속 써야 내가 뭘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일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기를 쓰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기를 쓰든지 여러분들이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꾸준함은 모든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공부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사랑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일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저축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이 꾸준함이 모든 것이 기본입니다. 이 함이라고 하는 것, 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현재에서의 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꾸준함입니다. 이 꾸준함이 사랑도 만들고 행복도 만들고 전문가도 만들고 최고도 만듭니다. 따라서 이 나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일기를 잘 쓰고 안 쓰고, 일기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꾸준하게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 꾸준함이 늘어나고 안정되게 되면은 이게 버릇이 됩니다. 그리고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도 몸에 배어야 되고, 행복도 몸에 배어야 되고, 저축도 몸에 배어야 됩니다. 꾸준함을 넘어서 모든 것이 몸에 배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초 힘이라고 합니다. 이 기초 힘을 가지고 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나의 글을 또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내가 잔소리하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주 기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기본이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기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왜 왔습니까? 모두가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출산이 온 것입니다. 모두가 탐욕으로만 둘러싸여 있고, 모두가 패를 지어서 더 약한 패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기본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자. 기본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자.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기본을 지키고, 모두가 질서를 지키고,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 참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답답한데,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전주지 마십시오. 남과 무게를 달지 마십시오. 그리고 애인이나 또 마누라나 남편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마누라는 마누라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얘기하지요. 우리가 부부관계 한 번 했으니까 남편인 당신은 내게 30만 원 줘야 돼. 어떻게 그런 생각이 있지요? 부부관계가 왜 돈으로 계산되어야 되지요? 나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생기고 어떤 법이 생기고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어떤 유행이 나타날 때 어떤 카르텔이 이익을 보고 어떤 카르텔이 손해를 보고 누가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볼까? 나는 항상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기를 써야만이 그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쪽 패거리가 힘이 센 거야. 저쪽 패거리에 붙어야 돼. 저쪽 패거리에 붙으면 돈이 되는 거야. 저쪽 패거리에 붙어야 돼. 사람들이 더 많은 조건과 더 많은 나은 이 여건을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환경을 가진 이 남자를 잡아야 돼. 이렇게 모두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길을 항상 쓰시기 바랍니다. 그 일기는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여러분, 적금 통장에 한 달에 10만 원씩 쌓여가는 행복을 아시나요? 그러나 적금 통장에 한 달에 10만 원씩 쌓여가는 행복보다도 한 달에 짤막한 일기장 한 권 그거 탈구하는 행복이 더 큽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이 가장 큰 행복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가장 안정된 질서를 만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홍동심 TV를 내가 참 자주 보고 있는데, 나이 60이 된 여자가 남자를 구하는데 키가 얼마는 돼야 돼, 성적 능력이 얼마는 돼야 돼, 재산은 얼마가 있어야 돼,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나이 60에 그런 걸 왜 따지나요? 마치 20대가 따지는 그 버릇을 나이 60대도 가져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여성분, 모든 남성분,
오늘부터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싶다면 일기를 쓰세요. 행복하고 싶다면 일기를 쓰세요. 마음이 안정되고 싶다면 일기를 쓰세요.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싶다면 일기를 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고 싶고 알고 싶다면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카르텔들이 사람들이 일기를 쓰는 걸 두려워합니다. 모든 카르텔들, 모든 단체들이 사람들이 일기를 쓰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치부가,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법정 증거로도 제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기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서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모두가 일기 쓰는 것을 겁을 내고 일기를 등한시하고 일기를 격하고 일기를 비하하면서 그런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는 일기를 쓰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국 근대화를 이루고 우리가 정말로 북강병을 이루고 이제 OECD에서 우리가 알아주는 나라가 되고 이러한 깊은 것에선 우리는 그때 일기를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새벽별 보고 나가서 새벽별 보고 들어오시고 들어와가지고 애들 머리숱 살라보고 이상 없으면 잘했고 편안히 잠시라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시간 날 때마다 일기를 썼고 또 책을 웅얼웅얼 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책을 웅얼웅얼 읽던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야말로 망함의 문턱에 있고 아마 조금 있으면은 아마 도시가 소멸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도시들이 지금 소멸의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우리는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부로 일기에 대한 얘기는 좀 이제 한동안 미루고 언제 또 다시 꺼낼 일이 있다면 일기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는 무서운 힘을 줍니다. 그리고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둘이서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어떤 그 지역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청춘 남녀가 떡을 치지 않게 되면 자신이 짝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평생 반려자이며 한평생 자기 자신을 책임져주고 한평생 자기 곁에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문서나 서류로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떡을 쳐보게 되면 그 영이 말을 해줄 것입니다. 이 남자 괜찮아. 참 책임감 강하고 멋져. 항상 너를 안정되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영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영이 얘기하기를 이 여자 참 괜찮아. 이 여자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같이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떡을 쳐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기혼자 여러분, 요즘 참 일을 안 합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직장 일도 수월한 게 있던가요? 하기 전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밤일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뭐 참 여러분들이 많은 밤일을 하고자 하나 뭐 여러 가지 법에 얽혀 있어서 밤일을 못한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피곤하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세상에 만만한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왜였든 간에 이 순사가 살금살금 들어와가지고 입으로 획 제치면서 이것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이것들이 어디 레슬링하고 있어. 징역 3년, 징역 5년, 징역 7년 할지 모르니까 문단속 잘 하시고 조그만 개도 한 마리 키우시고 예, 그러고 순사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너무 뭘 하지 마시고 참 많이 어쨌든 간에 열심히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청춘 남녀 여러분들은 떡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놈이 떡이 뭔 떡인지를 모르겠는데 아침에 이 떡집 사장이 납작한 떡도 치고 점심때 또 사장이 또 세모난 떡도 치고 저녁에 또 둥글둥글한 이런 떡도 치고 밤이건 가지고 떡을 쳐대니까 왜든지 간에 이 떡집 사장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떡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고 기혼자 여러분들은 내가 박는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내 뭘 박는지 모르겠는데 참 우리나라 피곤하죠. 이 참 경찰이 시킨 대로 환갑이 다 돼가지고 말이야 말을 그래밖에 못해요. 둘레둘레 얘기하세요. 다 둘레둘레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둘레둘레 얘기하려니 참 힘듭니다. 어쨌든 간에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건설회사 사장이 이렇게 사각 스텐파이프도 아침에 받고 저녁에 저런 둥근 쇠파이프도 받고 저녁에 나무로 말뚝도 받고 그리고 또 자다 일어나가지고 또 새벽에 또 강간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밤이고 낮이고 뭐 한평생 동안 박아대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